저는 인천 봉수초등학교 교사 안수정입니다. 먼저 황금 같은 금요일 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발걸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할 강의 순서는 첫째, 학급 운영의 기초를 튼튼하게, 그러니까 기본 훈련을 잘 해놓으면 1년 내내 학급 운영이 쉽기 때문에 제가 하는 기본 훈련 방법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저학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림체그 재미에 빠지게 하는 또 저만의 방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학년에게는 안성맞춤의 아이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올해로 1학년을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아마 다들 사용하시는 아이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시는 거 같이 합치면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이따가 댓글로 좋은 그런 아이템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셉션인 학급 운영의 기초를 튼튼하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해 새로운 학교에 정근을 왔고요. 제가 1학년 부장을 했었는데 비어있는 자리가 1학년, 6학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1학년을 했는데 저희 교실이 리모델링을 새로 하면서 입학식 전전날이에요. 전전날에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그날 이제 이틀 전날에 책상에 들어오고 각종 가구 물품들이 들어왔어요. 네, 요거 이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 이모티콘으로 한번 나타내 주시겠어요? 네, 좀 굉장히 암담했어요. 그리고 이제 입학식 바로 전날 이렇게 바닥 물 청소와 기름 청소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책상도 이제 맞춰야 되고 책상 각종 입학 물품도 이제 챙겨야 하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일주일 전에 좀 준비하는 편인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해내는 교사잖아요. 그래서 일단 3월달 입학식은 학부모님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1학년 부장을 3년 하면서 알고 있었던 그런 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학식 준비로 입학식장 그리고 교실 안에 준비할 것들, 학생들에게 배부할 선물, 아이들에게 나눌 인사말, 책날개 입학식 날 해야 될 책들을 선정을 급히 하고 입학식을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날 선물로 배부한 건 저희 학교인 경우에는 칼림바 악기를 1인 1악기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칼림바 악기와 또 1인 1도서로 감정의 이름을 붙여봐라는 책을 줬는데요. 감정책을 왜 주는지 아마 저학년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그 감정 표현에 서투르기 때문에 울거나 속상할 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냥 화가 나요, 슬퍼요 이렇게만 말하는데 더 다양하게 감정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 책을 선정해서 1학년 아이들 모두에게 배부하였고요. 그리고 그 입학식장에서는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주셨는데 노스엘의 사회라는 애벌레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남들과 달리 잎을 먹지 않고 꽃을 먹는 그런 특이한 애벌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책이 주는 의미는 남들과 다르지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그런 애벌레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날 교장 선생님께서 읽어주셨고 저는 제가 선정한 책은 학교 가기 조마조마란 책이었는데 그 책날개 입학식 전에 학교의 시교육청에서 연수를 마련해 주셨어요. 책날개 입학식의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례 연수해 주신 분들 중에서 소개해 주신 책 중에 제 눈에 들어왔고 이 책의 내용은 학교 올 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크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책에서 이 아이는 학교에 어머니께서 이제 조랑말이 너랑 같이 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위로해 주면서 조랑말만 같이 의지하며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랑말이 없어도 친구가 생기면서 이제 즐겁게 학교를 다니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너네들이 지금 아마 3월 한 달간은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마음적으로 힘들 거야.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조마조마 인형을 선물할게. 요걸 달고 다니면서 두려움을 다 떨치고 즐겁게 생활하자라고 이렇게 그날 선물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급 운영의 기초라고 하면 기본적인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주의 집중용으로 아이들과 이런저런 말을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약속하는 언어들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빨간색 부분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까만색 부분으로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가리키면서 눈은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볼게요. 1인 2역으로. 눈은 선생님, 귀는 쫑긋, 입은 십.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하면서 이게 수업할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손이 자주자주 산만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쁜 손 하면 아이들이 무릎 위 하면서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요거는 자주 사용해요. 특히 만들기 조작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지도 않고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쁜 손 하면 애들이 무릎 위 하면서 반듯하게 앉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아이들이 정말 목소리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조금만 틈을 주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칠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생각은 머릿속으로 소리 안 내고 그리고 짝꿍이랑 이야기할 때는 소곤소곤 그리고 모듬 친구들 얘기할 때는 모듬이 모두 들리게 도란도란 그다음 발표할 때는 또랑또랑인데 이게 숫자로는 곰곰은 소리가 안 내니까 0이고요. 소곤소곤은 1의 목소리, 도란도란은 2의 목소리, 또랑또랑은 3의 목소리라는 걸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제가 볼륨을 이라고 외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자마자 제가 볼륨을 하면 낮춰라 목소리 0으로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이 볼륨 약속은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학년들의 특징 중에서 아이들이 이르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쉬는 시간에도 와서 조르르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또 큰 소리로 선생님 누구가 뛰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또 이 세 번째 약속도 반복해서 얘기해요. 친구의 약속은 큰 소리로 전하지 않고 귓속말로 선생님만 들리게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큰 소리로 얘기하면 친구가 부끄럽고 또 그 친구와 나와의 사이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친구의 얘기는 작게 귓속말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1학년을 할 때는 정말 이르기가 너무나도 빈번해서 세상에는 착한 이르기와 나쁜 이르기가 있어요. 나쁜 이르기는 선생님이 친구를 혼내줬으면 하는 이르기고 착한 이르기는 선생님 친구가 너무 걱정돼서 친구가 자꾸 뛰어서 다칠까 봐 걱정돼요.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이르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르지 말고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야 너 다칠까 봐 걱정돼. 우리 살살 걷자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자고 그런 얘기를 정말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해주면요. 아이들이 달라져요. 네, 이러는 게 확실하게 줄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 시간에도 많이 활용해서 하는데 그때 점수 제도가 있다 보면 아이들이 점수 따지다가 울고 싸우고 미워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놀이 시작할 때 함께 외치는 게 있어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하자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더라도 속상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끝났을 때 얼굴을 확인해요. 혹시 오늘 놀이할 때 즐거웠니? 화난 친구는 없었니? 얼굴을 슬쩍 보면 아이들이 다 저를 향해서 웃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웃고 있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이 부분은 아마 정학생들이 모두 공감하시는 내용일 텐데 아이들이 다 했어요라는 말을 정말 쉴 새 없이 해요. 다 했어요. 뭐예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럴까 봐 선생님들이 이거 잘 아는 파일이죠. 층층이 파일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학습지를 종류별로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맨 위에부터 땅 따먹기, 빙고, 오목, 틀린 그림 찾기, 점 있고 색칠하기, 똑같이 그리기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다 한 사람은 원하는 거 골라가세요 하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잘 찾아서 조용히 합니다. 이거 말고 시중에 한꺼풀이라는 공책도 있는데 그거를 전해줬더니 아이들이 그걸 과제로 인식하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방법을 썼더니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또 그러는지 더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쉬는 시간 약속인데요. 화장실을 다녀오고 교과서를 준비하고 친구와 할 얘기가 있으면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게 하는데 그냥 하면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조금 산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화면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쓸 수 있는 타이머를 해놓고 정말 매 시간마다 반복을 했더니 저희 반은 공부 시간 시작하면 항상 아이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고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12월 끝날 때까지, 네, 종업식 할 때까지도 애들이 너무 바라서, 와, 정말,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가 여기 밑에도 써놨지만, 정말 20일이 지나면 이 반복해서 하는 기적이 정말 일어나는구나를 매번 느낍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저는 3월에 또 1학년 아이들과 항상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3월 달에 아이들이 학교가 오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행히 3월 달에는 그 공부 내용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잖아요. 입학 초기 적응 기간이었어가지고 저희는 놀이 시간을 많이 마련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솜돌공 상대팀으로 던지는 놀이도 했었고, 아마 협동밴드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협동밴드에서 모든 별로 꽃갈콘을 빠르게 짚는 이런 놀이도 하고 해서 조금 즐거운 놀이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 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능력이 있는지, 그 사회성이 얼마나 함양되어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3월 달에 어머니들 상담 주간에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살며시 드리는데도 이 놀이한 활동 내용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3월 한 달을 많이 매일매일 놀아주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상담할 때 놀이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놀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동물농장, 꿀떡놀이, 순서 맞추기, 코너게임, 선바다, 방향키, 컵타발바닥, 가라사대 이렇게 놀이를 해요. 집합교육이라면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그리고 유튜브에도 저학년 교실놀이라고 치면은 영상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중에서 저희 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순서 맞추기 게임 영상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맨 앞에 서 있는 5명이 한 모듬이고요. 이 아이들은 교실 문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상의를 합니다. 비밀 협의를 하는데요. 폭탄인 친구와 순서가 1, 2, 3, 4인 친구를 조용히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다른 모듬에서는 친구들이 나와서 폭탄을 제외한 1, 2, 3, 4를 순서대로 맞춥니다.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시작하는 친구가 폭탄인 내용이에요. 오, 4, 박수! 자, 이렇게 놀이하는 내용인데 영상이 잘 보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사가 정성스럽게 지도하는 것이 좀 정서학대로 몰아서 우리를 굉장히 위축하게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긴 말 또는 잔소리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책 펴고 모든 친구들이 서로를 챙기면서 과제를 모두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해요. 선생님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바로 보상제도예요. 학급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모든 별로 제가 이제 노란알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노란알이 5개가 모이면 왕알이 되어서 보상을 하는데, 제가 주는 이제 보상제도에서 점수는 모듬 점수와 개인 점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모듬 점수는 수업 준비 태도 점수, 수익 검사한 거, 그리고 놀이 태도, 질서 점수, 개인 점수는 수업 시간에 하는 학습지나 작품 완성도, 숙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3분기까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보상을 한 상황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보상하는 날 최우수, 우수, 장려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선물판을 주고요. 선물판에는 12개의 선물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장려상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속상해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저한테 장려상 받아야겠다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여기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물을 고르면 제가 그 물건을 주문해서 바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준 모습이에요. 네, 학기 초보다 인원이 많이 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또 저희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만들기나 종이접기 하는 속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래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는데, 뭐, 다 한 친구는 못한 친구 도와주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보고 가장 속도가 늦다 하는 친구들 옆에서 도와줘요. 그리고 도와주고 나서는 여기 있는 집게를 가지고 칭찬 달력에다가 집게로 찝고요. 이 31개가 채워지면 제가 아이들이 다 같이 먹을 간식을 나눠주는데, 여름철에는 젤리스트로를 줬었고, 그 마이쮸도 자주 주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레이더스에서 올리에서 만든 오가닉 쌀강정을 줬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많이 사놓고 자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변지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또래 제도를 사용하셨는데, 저는 수학 시간에도 또래 선생님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익힘책을 제가 제 시간에 검사하려고 하다 보면 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각 모든별로 절반 정도 저에게 채점을 다 맞은 걸로 되면은 그 친구들이 또래 선생님이 돼요. 그래서 또래 선생님이 되어서 아직 못한 친구들 채점을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면 제 시간에 모든 친구들의 과제를 검사할 수도 있고, 먼저 한 친구들은 심화 볼충 활동으로 다른 학습지를 하면서 또 자기 그 공부를 또 심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너무 추천드리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모두머니 모두 검사를 맞추면 마찬가지로 2알씩 제가 또 선물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정적 강화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또 너무 물적 강화만 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정적 강화로 아이들하고 2달에 한 번씩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친구들의 칭찬 샤워판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 활동을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이런 예쁜 말 카드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고르라고 하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읽어주라고 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말들을 많이 쓰도록 실천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캘리그라피 힐링 메시지 엽서 60장 들어있는 이 카드는 총 4세트가 들어있어서 하나 사시면은 4개 반이 나눠 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올해 100일 잔치를 했는데요. 100일 잔치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사 요즘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다가 11개 반 선생님들이 모두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파티하는 모습이고요. 그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힘드시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자. 제가 그래서 계획한 물품들이 이렇게 요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캡처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런 물품들을 준비하셔서 100일 잔치 혹시 학년에서 같이 하자는 의견이 모이시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챕터인데요. 제가 1번 학급 경영 부분에 내용을 많이 넣다 보니까 지금 조금 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조금 목소리가 굉장히 빠르지요, 선생님들. 제가 조금 많이 빠르게 2배속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에 빠지게 하려면 일단은 학급 문호,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올해는 학생 수에 비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오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 반당
여건에 책을 주문할 수 있었고, 제가 학년부장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에게 의견을 수합해서 다양한 교과 영역 주제들로 책을 구비해서 교실에 비치했고요. 또 학급 운영비에서 전집을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전래동화하고 명작동화를 거의 안 읽었더라고요, 코로나 때. 그래서 그 전집을 사놓고 그 책들을 아이들이 즐겨 읽도록 이렇게 비치를 해서 해놨는데, 솔직히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면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오늘의 책이라는 활동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 수요일 날 학생들한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마음에 들었던 책을 한 권 골라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월요일, 수요일 한 권씩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책을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저는 읽고 나서 이 부분에서 선생님도 너무 재밌어서 배꼽이 빠질 뻔했어. 너무 재밌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책을 추천해준 아이는 으쓱하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나는 더 재미난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재미난 책,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책을 찾기 위해서 어찌나 열심히 독서를 하는지 정말 오늘의 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반 아이들이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할 때 뭘 할까 하다가 텔레비전이 고장났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고장나면서 가족들이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가족에 어울리는 그런 재미들을 되찾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골든벨 퀴즈를 하고,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놀이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돌아가며 발표한 다음 학생 학부모가 다 같이 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부모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설문 차트예요. 그래서 놀이는 여러분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협동놀이 중에서 파이프 공 나르기 놀이도 했고, 그리고 컵타 교실에 다 있잖아요. 컵타를 친구들이 이동시켜서 끈으로 협동해서 운반하는 놀이를 했었는데, 굉장히 아이들도 뿌듯해하고 즐거워했고 부모님들도 웃으시면서 참여를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부모 공개 수업 하시게 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학년에게 제가 사용했던 안성맞춤 아이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1학년을 했을 때 늘 사는 아이템은요, 여기 퍼즐 매트하고 사각 블럭인데요. 매트를 사서 제가 놀이 시간에 주는 이유는 아이들은요, 서 있으면 치고 잡으러 다니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요. 아이들을 앉혔더니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앉혀놓고 앉아서 진드기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뭘까? 근데 이 꼬마 사각 블럭이 딱 수준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이 처음 입학했을 때 11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책상이 너무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책상에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각 퍼즐을 즐겁게 하는 모습입니다. 또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1학년 아이템인데, 근데 중고학년 선생님들은 1학년 내려오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미 저학년 선생님들 중에서는 다 아는 거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노도 있고, 컵타도 있죠. 컵타는 항상 쉬는 시간에 쌓고 선생님 몇 층인지 세어보세요 하고 뿌듯하게 항상 쳐다보죠. 그리고 만주랑 유토는 국어 시간에도 이용하고요. 그리고 만들기 시간, 올해 추석 때 송표 만들기 할 때 저 만주랑 유토로 공깃돌을 넣어서 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놀이터가 저희 학교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랄까 하다가 만지롱 유토로 친구들이랑 놀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니 스큐브는 수세기 할 때 너무 필요하죠. 저는 170원짜리 이 도시락통에다가 스큐브를 50개씩 담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협동밴드와 또 공 던지기 놀이할 때 이 솜털공이 정말 안전하고 좋아요. 그래서 솜털공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갑자기 이게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이 놀이를 할 때 밴드를 붙여가지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게 2014년도인가 그때 모습인데, 제가 밴드를 바닥에 다 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방치기 매트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푹신하고 밀리지도 않고 오래 쓸 수 있고, 제가 이걸 지금 3년째 쓰는데 너무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가격은 10만 원 정도여서 예산 학급 운영비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식물 많이 기르시는데 저도 기존에 개은죽을 많이 기르다가 몇 년 전부터는 이 수경재배 식물로 공기정화 식물을 하는데요.
이 싱그럽고 푸릇푸릇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데 아무 제품이나 사시면 또 식물 사시면 금방 죽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 이름은 수경식물, 수경재배식물, 공기정화식물 요렇게 검색해서 나오는 식물이요. 1년 내내 싱싱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예쁜 말 카드를 꽂아 놓던 그런 아빠 차트인데요. 요것도 교실에 두시면 학생들 작품 게시할 때도 좋고요. 그런 예쁜 말 카드 게시할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연극할 때, 역할놀이 할 때 요런 머리띠가 있는데 아이들이 했더니 더 감정이입을 해서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학급 운영비에서 마련하시면 역할놀이 많이 하는데 그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또 물감놀이를 많이 하는데요. 물감놀이는 짜는 것보다 이런 통애들은 용도를 사시고 이런 팔레트도 다음과 같은 모양을 사시면 아이들 모든별로 활동할 때 되게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아마 저학년 맡으시면 걱정인형 많이 만드실 텐데요. 이거 간절인형 사셔가지고 저와 같이 만들면요. 아이들이 이거 너무 좋아하면서 집에 빨리 가져가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인형 만들 때 간절인형을, 나무인형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게 가격이 9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아이템인데요. 아이들 활동하고 게시물 전시할 때 교사가 뒤에 칠판에다 게시 일일이 하려면 힘들어요. 사물함 앞에 이렇게 포켓패드 붙이면 아이들이 넣었다 뺐다 굉장히 잘하거든요. 포켓패드의 좋은 점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고요. 내년에도 또 쓸 수 있으세요. 그래서 포켓패드 요것도 구매하셔가지고 교실 환경 미화용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학급 1학년 학급 운영 관련된 연수를 진행해 드렸는데 선생님들 아마 이 중에서 저보다 더 베테랑이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숨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저에게 그런 좋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아무튼 긴 연수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 만족도 조사에 참여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모두 오늘 12분 들어오셨는데요. 12분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이모티콘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사용하시네요. 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우리 초등 선생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